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중국의 미낭 여객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수직으로 내려꽂았다.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테러였다. 라는 주장들, 그리고 그 주장이 신뢰성을 얻고 있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다음은 어디냐? 뭐 다 대만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그 대만에 상륙하는 어마어마한 상륙훈련, 그리고 공치료용 상륙함이라고 45,000톤짜리 상륙함 만들었는데 그 상륙함의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난 3월 21일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우저우시에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이 여객기의 상하이방 계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대거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을 달구었던 미인계 스파이 크리스틴 팡도 여기에 탑승했다는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락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2분경 광시 장족 자치구 우저우시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5735편 여객기 추락 사고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희망지성과 에포크타임즈, 자유중국 뉴스 등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여객기는 보잉 737-89P 기체번호 41474로 지난 2015년 제작된 기체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었던 보잉 737 맥스 시리즈 결함 문제와 연관지어 기체 결함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해당 기체는 737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기체로 평가받는 737-800 계열로 맥스 시리즈와는 연관이 없는 기체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지면 도달 직전에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수직 강화하며 가속을 했다는 점, 하강 중에 한 차례 상승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급격히 기수가 내려갔다는 점, 추락할 때까지 단 한 번의 기체 이상 보고나 구조 요청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의문점으로 제시하며 이번 사고가 기체 결함이 아닌 인위적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중국 현지에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에 과거 재난 현장에는 단 한 차례도 방문한 적이 없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 류허와 안전생산위원회 왕융 부국장이 남부정부 예하 무장병력과 우저우 무경 분견대를 대공하고 나타나서 현장을 봉쇄하고 외부 출입을 차단한 것을 놓고 이들이 뭔가를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중 매체들은 해당 여객기의 상하이방 계열의 당간부들이 광저우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거 탑승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국가안전부 요원으로 미국 정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크리스틴 팡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체는 추락 직후에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탑승자 132명 전원이 사망하고 희생자 대부분이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건국 초기 군권을 장악하고 모택동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소련으로 망명하려 한 임표 국방부장 서리 겸 부총리 겸 총리 권한 대행을 1971년 비행기 추락사로 위장해 제거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위장 추락 공작 등 숱한 사건을 저지른 바 있는데요. 과연 이번 중국 공산당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객기가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꽂습니까? 추락을 하더라도 날개가 제법 큰 날개가 있으니까 또 이게 뭐 제트 전투기처럼 완전히 뭐 뒤로 뻗어 나가 있는 이런 후퇴익이 아니고 나름 뭐 조금 이 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런 평평한 날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활공을 할 수 있는데 활공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내려꽂히고 또 이 수직으로 내려꽂히면서도 아무리 이 운동 에너지가 가속이 된다 하더라도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으로 내려꽂히면서 오히려 가속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그래프예요. 그래서 일단 이륙을 해서
쿤밍에서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지점에서 버티컬 드롭,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 꽂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려 꽂는데, 자, 3만 피트에서 내려 꽂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8천 피트 상공에서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 꽂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조종사가 매수가 되었고 뭐 가족이나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안전,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조종사가 이제 이런 테러를 감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조종사가 내려 꽂으면서 급가속 페달을 이제 당겼고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저도 전투기를 타보고 했지만은 제가 전투기 조종사 출신 아닙니다. 그냥 타봤습니다. 타보고 했지만은 이 마이너스 G라는 거,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 급강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강하할 때 이렇게 내려 꽂으면서 급강하면 마이너스 G, 바이킹 탈 때 쭉 내려가면 막 이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무장을 공격하고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려 꽂을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 꽂아요. 그래서 내 머리가 거꾸로 돼서 이렇게 내려 꽂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동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편대가 이렇게 가다가 전투기가 이렇게 편대 끝에 있는 전투기가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죠. 그게 G를 마이너스로 안 받고 플러스로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 꽂지만 내가 머리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킹 탈 때 내려 꽂는 그 느낌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제가 전투기 탔을 때 살짝 앞에 타고 있는 진짜 조종사가 저를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주기 위해서 살짝 내려가는데 뭐 바이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쓱쓱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은 이거 뭐 G가 뭐 마이너스 한 10G, 12G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버리죠. 바이킹은 뭐 마이너스 2G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의 몇 배의 데미지를 받아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던 승객 중 일부가 조종사실로 들어와서 이 조종 레버를 뺏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그걸 물리치고 다시 그냥 내려 꽂아버린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인데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항공기 테러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그 정치 행사를 위해서 상하이방 인원들이 이 비행기에 많이 타고 있었다. 상하이방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정적이죠. 장쩌민 주석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 상하이방 계열을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는 이런 공작이 아니었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모종의 일로 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가 갑자기 뭐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안 탔던 사람이 있어요. 상하이방 중에서. 누군가 하면은 썬더융이라는 사람인데 전 최고법원의 부원장이랍니다. 그 사람 안 탔는데 그럼 결국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바로 그냥 숙청을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류허 같은 이런 거물이 가서 통제하고 블랙박스도 안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데 과연 이 진실은 뭐냐? 이야, 참 무섭습니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전력을 동원해서 대만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입체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포에 휩싸인 대만에서 중국 침공 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모처에서 해군 육전단 1개 여단 이상의 병력이 동시에 상륙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훈련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상륙함들이 모두 동원되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3월 27일 전후에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훈련은 중국의 최신형 강습 상륙함 075의 초도함인 하이난함을 비롯해서 25,000톤급인 도크형 상륙함 071형, 4,000톤급 상륙함인 072A형 등 대형 상륙함 다수와 중국이 미국의 LCAG을 데드카피한 공기부양식 상륙정 726형,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주브르급 공기부양정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훈련에서 공중 지원을 받는 다수의 공기부양정이 고속으로 해안에 접근해 공호식 수륙양용 장갑차를 내리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 최소 1,000명 이상의 병력의 동시 입체 상륙 작전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중국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075형 상륙함 3척, 071형 상륙함 8척, 072 계열 28척 등의 상륙함 전력을 보유 중인데요. 중국이 075형과 071형 주브르급을 모두 투입해 입체 상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은 이번 훈련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훈련 정보를 수집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하면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075형 상륙함의 대비 훈련이랍니다. 그래서 4만 톤이 넘죠. 미국의 와스프급 상륙함하고 거의 흡사한 건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참가했고, 그리고 미국의 샌안토니오급하고 흡사한 071형 골룬산급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번에 참가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이 주브르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 소련의 이 공기부양 상륙함인데 공기부양함 중에서 제일 커요. 500톤. 여기에는 300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어요. 한 개 대대를 한 방에 그냥 실어 버릴 수가 있는데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이걸 세 척을 직도입했고, 그리고 냉전 끝나고 나서 그리스가 또 이걸 세 척을 도입했는데 그리스가 한때 완전히 그냥 경제가 휘청휘청했죠. 그때 그리스가 이걸 도저히 운용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주브르를 6척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동원해서 대규모 상륙 작전 훈련을 했다라는 뉴스인데, 지금 이제 대만 사람들이 자신감에 차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우크라이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유격전 하니까 되네,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중국과 대만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중국은 중국제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과연 총알이 나갈 것이고 과연 미사일은 발사될 것이냐, 과연 그 재원은 이렇게 훌륭한데 그 정도로 방어력은 또 나와줄 것이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걸 전부 다 들고 100% 거의 중국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중국군의 커다란 핸디캡. 그런데 또 대만군은 딸기군 아닙니까? 살짝만 잡아도 바스러지는 딸기군. 그래서 이 대만의 그 멘탈, 그리고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핸디캡, 과연 어느 핸디캡이 클 거냐. 그래서 지금 대만군도 우크라이나가 왜 저리 잘 싸웁니까? 미군이 8년 동안 훈련시켜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만도 지금 미군이 훈련시켜주고 있는데 그걸 특수부대들만 훈련을 받지 말고 일반 보병들도 미군에게 훈련을 받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그 딸기 군이라고 하는 오명, 그 이 정훈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대만도 승산 또 희망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